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8일입니다. 6월 9일, 그러니까 내일 일요일이죠. 6월 9일부터 9, 10, 11, 12, 13, 14, 15, 16 7박 8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한다는, 여름이 가장 아름답다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 3개국 여행 떠납니다. 가이드가 누군 줄 아세요? 강경화 세계 최고의 관광 가이드 강경화 짱입니다요. 짱입니다요. 자, 통역사 출신이죠. 그다음에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세계 지리 속속들이 잘 알죠. 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는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이와 같이 대통령의 관광 가이드, 여행 가이드 가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4강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자, 중국에 무시당하고 일본에 외면당하고 러시아한테는 왕따 당하고 드디어 지금 와서는 미국으로부터 거의 협박, 겁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한가롭게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앞장서서 가이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제 네. 저 무역 분쟁은 네. 뭐 매일 뭐 언론에서 다뤄주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께서도 또 뭐 조금 익숙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관세로 예. 너희들이 너무 우리 미국 시장을 네. 그 이제 알로 먹는다, 이제 속된 말로 네, 네. 그 공꼬로 먹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네. 이해는 가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지금 발등에 불러 떨어진 건 화웨이예요, 화웨이.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통신기기 회사고 세계 최대 이제 통신기기 회사인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그야말로 21세기 패권을 놓고 죽기 살기 싸움을 벌이는 그 주요 전장터. 네. 바로 6.25 때 같은 우리 백마고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 전장터가 백마고지이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가장 핵심이 화웨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불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이제 여담이지만은 네. 화웨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는 이번 연초에 네. 동남아시아의 저 나가 있는 저 네. 외교관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이 네. 우리 대사관 그 나라 외국 나가 있는 우리 대사관의 CCTV 네. 그거가 지금 화웨이인데 네. 그거를 딴 나라 걸로 바꿔라라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니 뭐 남의 나라 대사관에 뭘 쓰든지 미국 놈들도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지난 5월 15일입니다. 뭐 한 달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거 흉내내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및 네.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인데 네.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고 네.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의 거래는 네. 미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랬는데 미 상무부가 곧바로 며칠 뒤에 네. 화웨이를 백도어 삽입과 기술 유출 혐의로 제재 대상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우리 김영광 실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짧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연초에 만난 외교관 이야기하고 이제 합쳐서 네, 겹쳐지는 얘기죠. 겹쳐지는 얘기인데 뭐냐니까 지금 화웨이라고 통신 기기 회사들인데 그 아무래도 저렴하고 핸드폰 저렴한 핸드폰 아니 통신 기기 가면 장비들도 있어요.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 교체기라고 그러죠. 그런 장비들이 보면 싸고 저렴하니까 화웨이 걸 많이 씁니다. 근데 거기에 백도어라는 게 뭐냐니까 요만한 칩을 숨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외교 기밀, 군사 기밀, 여러 가지 상업 기밀들을 빼내서 화웨이가 그것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 내지는 중국 정부에다가 제공한다고 지금 미국은 의심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미국 정보당국, 미국 정부 상무부의 발표에 네. 따르면 네. 2016년 11월부터 네. 중국이 미국에 판매한 다른 나라 포함한 거죠. 거기에 이 백도어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동차, 네. 가전기기 네. 7억대의 그 제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안에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첩보 프로그램이 뒷문이에요. 뒷문. 돼서 매 3일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김영광이가 쓰고 있는 여기 핸드폰에 들어있는 네. 모든 정보들을
중국의 통신 그 센서로 보낸다는 거예요. 중국 그 정보기관에다가. 정보기관에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7억 대니까 네. 우리 한국 어느 동남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CCTV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한국 대사관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정보기관으로. 중국 정보기관으로 하는 거죠. 예, 미국의 정보기관. 그래서 예. 이래 미국은 네. 이 미국 중국 정보기관이 네.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사찰 감시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 이제 전 세계에다 이제 했고 전 세계에다는 뭐 알아서 하라는 거지 뭐 개인 상업 이거 어쩌 그래도 성격 상업교니까 그래서 미국은 퀄컴 우리나라 전자장비에 다 들어가 있는 퀄컴 네. 그 인텔 네. CPU라 그러죠. 네. 중앙 뭐 정보 처리 네. 연산 장치 같은 거 있는 그 유명한 그 인텔. 미국의 그 구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죠. 네. 애플과 다른 삼성 우리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쓰고 운영 이게 뭐 운영 체계. 그리고 애플은 다른 걸 쓰고 있는 네. 거. 그다음에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국 기업들은 다 중단했어요. 미 상무부가 하라 그래서 했고. 자, 근데 거기서 불똥이 우리한테 떨어졌다는 게 뭡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시죠. 미국은 이 전 세계의 경제 질서 WTO를 통해 가지고 경제 질서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NPT를 통해 가지고 뭐 핵 확산을 저지하듯이 그렇죠.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던 거죠. 자, 이 화웨이가 네.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네. 한국이 네. 그 회사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고 네. 소프트웨어 그 운영 체제를 뭐 공급해주고 한다는 건 안 되니까 네. 자제해달라 상무부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인을 보고 하다가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네. 7일 날 어저께죠. 어제는 예. 한국 군사학회 주재 세미나에 가가지고 예. 이걸 공개적으로 해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 공식화 시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인도 태평양 미 전략에 동참해라 동맹으로서. 너 쓸데없이 괜히 저기 뭐 1대1로 간다고 중국에 그리고- 기웃거리지 마라. 그리고 미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받는 대한민국 내의 규제를 철폐해달라. 뭐 그건 뭐 늘 하는 그다음에 얘기인데 이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달라고 또 그것도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를 또 하기 전에 우리나라 SK 뭐 정보통신회사를 만나가지고서 네.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저희가 황태순 TV에서 한 몇 번 달아드린 게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이시죠? 예정된 전쟁. 이게 이제 보면 재작년부터 아주 히트를 쳤던 거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이게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고위직을 지냈던 학자죠. 이분이 쓴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게 투키디테스의 함정입니다. 네. 신흥 강대국과 전통의 강대국이 드디어 이제 맞붙었을 때 전쟁에 이를 확률은 75%다.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부딪힐 경우 전쟁 확률 75%다. 미중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딱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드디어 이제 보면 그동안 자기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기 뭐 여러 가지 특혜 기술도 빼와 군사 정보보도 빼와 훔쳐 그래갖고 이제는 거의 맞짱 뜨자고 대든단 말이에요. 경제 덩어리가 더 커져갖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20세기 같으면은 20세기에는 20세기 나름대로 우리 늘 이야기하는 브렌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즉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지배했는데 21세기에는 사실은 5G, AI 이 정보의 스탠다드를 누가 지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 싸움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한테 너 줄 똑바로 서라고 얘기하는 그 겁니다. 지금 이제 화웨이가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미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회사지 무슨 그게 기업이냐고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자,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삼성 그 스마트폰의 경쟁자입니다. 화웨이 제품이. 그럼요. 그렇지만 또 화웨이는 1년에 100억 달러씩 네. SK와 삼성의 반도체 칩을 가져가는 수입해가는 나라예요. 사주는 나라예요. 사주는 회사예요. 이게 서로 얽히고 한데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패권 전쟁이 아니라면은 네. 이거는 IMF 체제의 특허권 문제로 해결될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 왜 우리가 그 개발한 그 좋은 애써 개발한 기술들 이것들 니들이 막 도용해가지고 뭐 중국은 뭐 특허에 관해서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조목조목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걸 분쟁을 그냥 그 국제 상사 재판으로 해결하거나 네.
이 백도어 프로그램 해갖고 7억대나 되는 것들에 해가지고 그걸 뭐 전송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이거 뭐 불공정 경쟁이나 아니면 뭐 무슨 이익 침해에 관해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 될 일이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미국이 판단한 겁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게 대해서 지금 뭐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고 네. 미국이 그런 반면에 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급 인사 3명이 지난 5월 달에 3명이 왔다 갔어요. 네, 우리나라. 그러면서 요구를 하는 게 부품에 차질 없이 공급해달라. 삼성전자, SK하고. 그리고 미국 주도의 화해의 이 제재에 참여하지 말아라. 사드 때 니들 보복당한 거 있지 않냐고 우리를 양쪽에서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은 네. 미국은 어이 한국 너희 말이야 아무리 뭐 개인 기업 간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너희 개수작 떨지 말고 우리 지금 미국은 지금 보면 단순히 이게 무슨 뭐 회사와 회사 간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는 중이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 우리가 서로 총만 안 쏘았지 지금 전쟁 중인데 너 줄 똑바로 서 동맹국이라며 라고 했더니 또 중국에서 타고 가서 어이 한국 너희가 지금 보면 너희 지금 우리하고 너 일본하고 미국하고 저 교역하는 거 다 합쳐봐야 우리하고 못하지? 그렇죠. 비슷하죠. 그 두 개 합치면. 아 미국 중국이 더 큽니다. 중국이 25%. 중국 야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었다 사드 갖고 너 하면 너 죽을 뻔했지. 너 괜히 미국이 좀 주도하고 있는 반 화웨이 전쟁에 끼어들면 우리 재미 없어. 자,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강경화 장관은 어디 간다고요? 북구 저 피어로드 태안 머리 식히러 가시는데. 네. 지금 저는 저 해리스 대사가 네. 한국을 다루는 게 정말 전에 볼 수 없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 동맹국에 대한 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 장군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해리 해리스 제독이 바로 태평양 사령관 해군 포스타 제독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해리스가 저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첫째 이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구나. 둘째 이야 더럽다. 이게 우리 19세기에 그 저 이모군란 때 그 당시 보면 3,000명 군대를 끌고 왔던 위안스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색의 재판이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럽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겠지만은 네. 이 한미 동맹이 완전히 이제 파탄이 났구나. 아 우리가 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네. 그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네. 주한 대사들 중에 어떻게 한국을 특히 유신일 시절에 예. 박 대통령한테 민주화하라고 압박 넣겠지만 우리 주한 대사가 이렇게까지 뭐 나서서 거칠게 하고 간 적은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거칠게 마치 무슨 점령국을 다루듯이 이렇게 막대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다루기 어려운데 자 미국의 큰 기업들 뭐 네. 구글, 퀄컴, 인텔이 가세를 해가지고서 지금 화해를 압박하고 있는데 네. 한국이 하는 그 가세하는 부분은 이 성패에 있어서 미국은 물샐 틈 없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요청한 거니까 네. 우리가 중국한테도 좀 설명을 하고 야 네. 이게 너들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인데 네. 그 동맹이 지금 해달라는데 우리가 야 뭐 가만히 국으로 죽축이 있을 수 없는 거지만 네. 네가 미국하고 잘 해라 여기도 좀 달래고 미국한테도 뭐 우리 중국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입은 닥치고 있을 테니까 좀 한번 잘 조정해보고 이거 외교를 지금 해서 거간을 거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공간도 별로 없어요. 미국하고 뭐 예를 들어서 사드 압박이 왔을 때도 미국하고 손을 잡고 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경제적 희생을 당하는데 형님이 좀 나서 주시오. 그럼 미국이 지금 이런 것도 뭐 깔려 있었을 텐데, 네. 야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기술자들 비자 주는 거 좀 까다롭게 해. 미국 학생들 굉장히 중요한 뭐 나사나 이런 데 있는 거 막도록 해라고 미국이 나서도록 좀 뭘 했어야 되는데 국제 정세 어두운 그 아저씨는 뭐 온 놈이 뭐 나한테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사드 배치했냐고 중국 편에 서가지고 길길이 날뛰다가 박찬주 잡아놓잖아요. 박찬주 잡아놓고 정작 중국 편 들어가지고 사드 왜 했냐 미국하고 대들면 안 된 사람한테 멱살 잡고 싸우다가 중국한테 삽으로 뒤통수 맞고 이거 지금 그래서 사드 때 보면은 그야말로 중국한테는 뒤통수 맞을 것만큼 다 맞고 미국 멱살 잡아서 인심 잃을 거 다 잃었잖아요. 미국한테 인심 다 잃고 중국한테는 삽으로 뒤통수 맞고 이게 자 근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하웨이 이거 하웨이는 이거 우리 단순한 좀 우리가 장난하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전쟁이야. 너 똑바로 해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쪽은 뭐라고 그랬나요? 지금 청와대의 대응과 네. 반응도 네. 이게 정말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지. 네.
어제 청와대가 또 공식적으로 군용 통신망에는 화웨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미군 주둔 지역의 뭐 통신기기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안 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거는 한마디로요. 청와대도 보면 저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직 뭐 그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은 또 여행 가기 바쁘니까 그 얘기 못했는 것 같아요. 여행 보따리 싸느라고. 뭐 못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현광 군인과 황태순 군인 둘이서 이른바 비화기라고 있습니다. 비화기로 이거는 사실 하웨이가 없을 테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군 주둔 지역, 즉 평택에 있는 이런 캠프 험프리스. 근데 캠프 험프리스는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외교부하고 통화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하다못해 뭐 SK랑 통화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이 바보 아니야. 화웨이 문제가 네. 한미 군사 동맹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협소한 눈으로 보는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주한미군 뭐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세계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전쟁의 세계 대전입니다. 아니 근데 이 진짜 우리 외교가 이건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청와대 해명이라는 것들도 뭐 미군 주둔 지역에 화웨이 제품이 안 쓴다는 게 무슨 해당 사항도 없는 얘기를 아니 뭐 제대로 좀 알고 네. 이해하고 이거를 대처하면 좀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대응이 나올 텐데 뭐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리스 대사가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한미군 안전 때문에 화웨이를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무슨 뭐 군용 통신망에 화웨이하더라고 미군 주둔 지역에 저 화웨이 제품 전환 기기들 없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갖다 돗자리를 깔겠습니다. 네. 첫째는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보면 해리스 대사, 특히 미국의 이런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저 보면 뭐 비중이 10%도 안 되고 해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던 그 관계자 조만간 아마 말 철회할 겁니다. 미국이 가만 안 했습니다. 둘째 또 얘기합니다. 둘째 돗자리 깔자면 해리스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 제가 아까 원색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암만 그래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괘씸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짜 가짜 않아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아무리 저 주한미 대사가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갖다 우습게 알고 점령국 다루듯이 하면은 국민들 이른바 반미 감정 더 커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해리스 대사도 조만간 뭔가 입장 표명 좀 뭔가 자기가 너무 거칠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익스큐즈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사드에서 스탠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잘못 잡으면서 미국한 감정상하고 중국한테 뒤통수 그냥 삽으로 들이맞았는데 네. 이 화웨이에 대해서도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또 미국한테 또 돼지도록 터지고 중국하고는 또 인심 다 잃고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서 이 자리 잡기도 어려운 이 판에 네. 지금 저 부인 손잡고 참 붙고 가시니까 제가 의가 좋아서 저도 마음은 참 따뜻한데 이 나라 운명이 이렇게 걸려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 인식도 못하는 사람들이 둥둥거리고 외국 돌아다니면 그게 국익에 뭔 보탬이 될까요? 이거 뭐 국익에 보탬 전혀 안 되고요.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 정도 우리 김 실장이 얘기했던 그 정도로 이해할 머리라면은 보면 6월 6일 현충일 날 바로 17만 호국 영령이 지금 누워 계시는 그 자리에서 김원봉 칭송하지 않습니다. 남심 주도한 김원봉 일승. 그리고 6월 6일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노르만디에서 피 흘려서 태평양에서 피 흘려가지고 이 만들어놓은 세계 질서를 중국이 야금야금 그냥 기술 훔쳐가고 특허 훔쳐가가지고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본때를 하겠다고 그래서 영국, 일본, 대만이 다 동참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군사동맹이 미국의 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침공했을 때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강원도 어디를 때렸을 때 미국이 무조건 와서 전술핵무기로 공격해주기를 해구산이 펼쳐주기를 바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고려해야 되는 게 군사동맹과 경제가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경제 문제는 우리의 이해를 따져가지고 미국 니들 말은 안 돼. 근데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니들 피 흘려가면서 수만 명 죽더라도 와서 거기다 핵폭탄 터뜨리고 반격해줘? 어떤 미친놈이 그걸 반격을 해줍니까? 김 실장. 네. 군사동맹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에는 군사와 경제가 얽혀 있는 겁니다. 그 당연하죠. 네. 그걸 갖다가 알 리 없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
참 잘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시원한 데 가서 하여튼 월급은 편하게 하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